나는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이다. 최근 운이 좋게 영주권을 뉴질랜드에서 받았다. 내가 영주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회사를 때려치는 거였다. 2024년도에는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 내 아들은 뉴질랜드에 오자마자 아침 8시부터 5시 반까지 학교에 있어야 했다. 영어도 못하는 아이가 학교에만 갔다 오면 죽상이었고 자긴 너무 힘들다고 했다. 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의 힘듦을 돌봐줄 여유가 없었다. 나의 머릿속에는 난 영주권을 따야 해. 지금은 그게 우선이야. 사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었다. 원래 나는 뉴질랜드에서 뿌리를 잡고 온 가족이 와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자 이런 계획이 아니었다. 아이를 여기서 공부시키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 뭐 재산을 탈탈 털어서 공부를 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래봤자 몇 년이면 재산을 거의 탕진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유학 대신 영주권을 따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본래 나의 목표는 내 아이를 잘 케어하고 이곳에서 경험을 쌓게 잘 서포트해 주자라는 목적이었는데 나는 내 아이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다. 그게 너무 짜증이 났었다. 내 아이는 저기서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래저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영주권을 얻게 되었다. 영주권. 참 이게 어떤 이민자에게는 생사로 오가는 종이 문서이다. 영주권은 운도 너무 많이 따른다. 2022년에 뉴질랜드 정부는 갑자기 영주권을 풀었다. 영어 점수도 보지 않고 이곳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뿌렸다. 코로나 때 국경을 닫아 일할 사람들이 모자라 정부에서 급하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때 이 특별 영주권은 로또와 같았다. 그때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워크비자가 없어 이 특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어 점수도 없고 시급도 낮았지만 워크비자가 있어서 받는 사람도 있었다. 이 특별 영주권이 나오기 전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은 받지 못했다. 영주권을 볼 때는 운삼기칠보다 운칠기삼이 더 맞는 것 같다. 나도 만약 2024년에 취업을 하지 않고 최근에 취업했다면 영주권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뉴질랜드 교육부에서 새로운 교사에게 월급을 교사들의 학위에 부응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스텝 1으로 쳐줘서 미디엄 웨이지랑은 거리가 멀게 두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뉴질랜드에서 마스터를 졸업하고 잡 오퍼, 미디엄 웨이지, 어크레디트 컴퍼니 조건만 맞추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길을 열어주었다. 지금 마스터를 공부하거나 이미 졸업한 졸업생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내가 일했던 유치원에서도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경로로 영주권을 받았다. 남아공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온 교사가 있었다. 그 친구는 2년을 일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 친구 남편이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취업이 되면서 바로 영주권을 받았다. 초중고 교사로 취업하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케이스는 한 영국 교사는 뉴질랜드에서 초등교사로 취업했다. 바로 영주권을 넣을 수 있었는데 영주권 신청비 6,450불이 없다고 나중에 넣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는 샀다. 참 가치관이 나와는 다르다. 어떤 회사는 영주권이 없는 사람을 뽑아다 힘든 일을 시키고 일도 더 시키면서 혹독하게 부려먹는 회사도 주변에서 종종 들었다. 내 친구의 중국 친구는 유치원이 어크레디트 컴퍼니가 아닌 곳에 취업했는데 그 유치원 오너가 나중에 어크레디트 컴퍼니 신청한다고 꼬셔놓고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해. 그 중국 아이는 영주권이 꼬인 상태이다. 뉴질랜드는 이민자의 사회가 맞다. 내가 일했던 곳 12명의 교사 중 키위는 딱 2명이었고 10명은 다 이민자였다. 그래서 그들은 영주권을 받았던 고통들을 다 알고 있었다. 나는 비교적 빠르게 영주권을 받았다. 1년 공부 후 1년 일하고 받았으니 나는 여기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가짜로 동거하는 척하고 그 상대방에게 돈 주고 파트너십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도 보았다. 어떤 이는 10년이 걸릴 수도, 어떤 이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어떤 이는 평생 받을 수 없을 수도.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비자에 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확실히 남의 나라에 오니까 그 비자 종이 쪼가리가 내가 이곳에서 쫓겨날 수도 살 수도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지게 하는 문서이다. 이민을 와서 사실 내 인생이 달라진 건 없다. 굳이 장점을 뽑으라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멘탈이 더 세진 거,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근성이 생긴 거, 그거다. 한국에서도 잘 사는 사람은 이곳에서도 잘 살 것이고 도피하듯 이민을 갔다면 한국에서보다 고생을 몇 배는 더 해야지 이민 생활을 버틸 것이다. 거기다 덤으로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이민은 인생에서 기회비용이 큰 결정이기에 유학원이 하는 말은 참고만 할 뿐 뻔질나게 이민성 사이트를 쿠팡에서 물건 보듯이 시간 날 때마다 그 정보를 보는 게 내 시간, 내 돈, 내 멘탈을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이민을 오라는 것이지 오지 말라는 것이지 헷갈리신다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